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월요일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부산도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8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해 누적 환자 수가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해운대 K고교발 집단 감염자가 12명으로 증가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198번 환자로부터 6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해경 업무를 지원하던 민간 잠수사들이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편법으로 설치된 사무실이었고 이걸 알고 있던 해경이 뒤늦게 문제가 될 걸 우려해 이런 조치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 합법화됐습니다. 탐정 명칭 사용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광명달 대한공인탐정연구회 부산 초대 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부산 지역에 닷새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특히 습도마저 높아 체감 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어제 부산에서도 확진 환자가 8명 더 늘었고 최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른바 깜깜이 전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하루 새 8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1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감염된 8명 가운데 4명은 부산 198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198번 확진자는 누군가로부터 감염됐는지 최초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아 당국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도 이른바 N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은 189번 확진자도 감염 경로가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누구로부터 얼마 갔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자료들을 갖고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깜깜이 감염이 부산에서도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커지고 일주일 새 39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자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오는 21일까지 원격 수업을 연장하고 프로스포츠도 무관중 경기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실내외 모임 행사와 관련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활 방역 참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와 관리자 여러분들의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들어서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을 포함한 현재 12종 고위험시설 이외에도 PC방과 결혼식장 뷔페를 추가로 지정해 이들 시설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24일로 마감됩니다. 현재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97.7%인 146만 8,922가구고 미수령 가구는 2.3%인 34,723가구였습니다. 24일까지 신청하지 않거나 이달 말까지 받은 선불카드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뒤늦게 찾아온 무더위에 나날이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폭염 경보가 계속되며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낮에 부산은 31도, 양산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북부 지방에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 안개는 걷히겠지만 따가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나오실 때 볕을 가려줄 모자나 선글라스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6도, 양산과 울산은 2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31도, 양산과 합천이 34도, 거제는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경 업무를 지원하던 민간 잠수사들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해경이 제공했던 이 사무실 부지는 편법으로 빌린 것이었고 민간 잠수사들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해경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다 뒤늦게 문제가 될 걸 우려해 잠수사들을 내쫓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 해경 출장소로 쓰였던 남구 용호동의 한 2층 컨테이너 건물. 그 안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잠수용 장비를 빼냅니다. 출장소가 이전한 뒤 지역 민간 잠수사들이 사용해왔지만 갑작스레 철거 통보를 받은 겁니다. 컨테이너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민간 잠수사들이 머물면서 일대 순찰이나 경비 업무를 지원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건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경이 이들에게 건물 일부를 사용토록 한 건 세월호 참사 이후입니다. 선박 침몰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익수자 구조 등 지역 민간 잠수사가 해경 업무를 돕도록, 즉 공익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내어줬던 겁니다. 네, 해경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사무실에 들어간 거죠. 이 부산 지역에서 뭐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지역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해경은 건물 부지를 소유한 부산 항만공사에 1년에 한 번씩 사용 갱신 요청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사용 목적, 해상 치안용 업무와 창고, 즉 기존의 해경 출장소 용도로 10년 넘게 사용 신청을 해온 겁니다. 민간 잠수사를 지원하겠다는 명분 아래 편법을 동원해 무단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조 업무하니까 그 공공으로서 썼나 하고 우리는 발주를 출장 소지를 갚으니까 공무지원 점상비 연장만 하고. 해경은 또 해당 잠수사들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이 아닌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수사 수, 회비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조협회 가입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분명한 단체임을 알고 난 뒤에도 4년여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쓰는 거냐, 어떻게 쓰실 거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완전히 이걸 철수해서 이제 그냥 저희한테 분할을 하겠다. 구조대는 사용하지 않고 해경이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사용할 거라고 했었는데. 지난달 항만공사가 용호부두 일대를 점검하고 나서자 해경은 그제서야 목적 외 건물 사용이 문제가 될 걸 우려해 민간 잠수사를 내쫓고 건물을 없앤 게 조치의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일보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축제와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상권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 3면에 실려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 등 올해 부산 지역 대규모 축제 대부분이 취소됐고 채용 박람회 등 소규모 행사나 박람회도 취소 연기되거나 언택트 방식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종 행사가 줄 취소 사태를 맞으면서 지역 경제계와 관광, 공연업계가 매출의 직격탄을 맞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사회면의 기사인데요.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도 7호선 경남 양산, 울산, 울주 구간 우회도로가 올해 안에 모두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양산과 울산을 잇는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건설이 10년간 진행 중인 가운데 울산 울주군 지역에 남은 2개 구간 공사가 90% 이상 이뤄져 오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회도로 개통이 완료될 경우 부산 금정구에서 울산 무거동까지 통행 시간이 기존 국도보다 30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식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 형사로 오랜 기간 경찰 근무를 마치고 탐정 연구 활동에 공을 들였던 광명달 대한공인탐정연구회 부산 초대 회장에게 탐정 명칭 사용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동네 경찰서장직을 끝으로 경찰 생활을 마감한 광명달 대한공인탐정연구회 부산시 초대 회장.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서장까지 43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퇴임 이후에는 민간 탐정 연구에 주력해왔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겸임 교수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고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회 부산광역시 초대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현재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초대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탐정활동 연구에 누구보다 공을 들여온 만큼 정부의 탐정 명칭 사용 결정에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제 탐정 활동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보호법 등을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무늬 말고 알맹이가 있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인탐정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때문에 이름만 탐정이 아닌 실질적인 탐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인탐정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안 사각지대, 즉 비범죄 사건, 미아가출 실종이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10만 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탐정이 활동을 한다면 사회는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탐정과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리를 해줍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그 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탐정업도 사실은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 자격법 제17조에 의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현재 탐정을 하려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탐정 명칭 사용으로 자칫 빚어질 시민들의 피해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보호법에서 금지 조항을 삭제만 했지 이후에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이 업소가 자격증을 소지했는지 또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반고대 암각화가 물에 잠긴 지 20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 침수된 암각화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려면 50일 정도 걸리는데요. 울산시는 침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사이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사연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댐에 가둔 물이 만수인 60m를 넘어 여수를 통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이번 장마 동안 수량이 급격히 늘어 지난 8일부터 원류를 시작했습니다. 치수탑에서도 매일 42만 톤씩 물을 빼내 인근 정수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 사연댐보다 상류에 있는 대곡댐에서 계속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연댐 수위가 크게 낮아지지 않고 며칠째 원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연댐과 대곡댐 사이에 위치한 방구대 암각화는 지난달 25일부터 완전 침수됐습니다. 사연댐 물을 빼내는 현재 치수 용량으론 앞으로 한 달이 더 걸려야 암각화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적극 검토하는 것이 사이펀입니다.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빨대 모양의 관을 일컫는데 압력 차이를 이용해 높은 쪽의 물을 낮은 쪽으로 옮기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이 불어나는 물 양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빨대처럼 빼내는 방법을 그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이 같은 사이펀 방식은 경북 하동댐 등 국내 댐에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펀을 이용한 배수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방식보다는 충분히 더 많은 양을 방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단기적인 방안입니다. 밀양 운문댐 물을 공급받아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이지만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지자체들의 반대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에어부산이 올해 2분기 영업 손실 5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올해 2분기 매출은 237억 원, 영업 손실 514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84.8% 감소했고 영업 손실도 1분기보다 심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현재 국내선 5개 노선과 국제선 1개 노선을 운항 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제선 노선 대다수가 김해공항 기점 노선이어서 김해공항 국제선 재개 전까지는 매출 회복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인화성 위험 물질을 소지한 채 미국 영사관 복도에 앉아있던 50대 남성 A씨를 병원에 입원 조치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6시쯤 부산진구 양정동 미 영사관 건물 복도에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한 채 앉아있다 경비원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병원에서 퇴원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석점차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2회 초 한 점을 내어준 뒤 3회 말 석점을 한꺼번에 뽑아내며 역전에 성공해 3대1 승기를 잡는 듯 보였지만 이후 추가 득점 없이 키움에 5점을 잇따라 내주면서 결국 6대3으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경기로 40승 1무 38패, 시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부산 비엔날레와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전 관람권에 대해 사전 예매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람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 두기 관람 등 방역 원칙을 준수할 예정이며 작품 설명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오디오 가이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부산 비엔날레는 다음 달 5일 개막해 11월 8일까지 65일간 부산 현대미술관, 중구 원도심, 영도 등지에서 열립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과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중레저법, 마리나 항만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갖고 있는 해양레저 등 인허가 권한을 관할 지방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부산시민연대와의 공동사업에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교도소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빌려온 미술품을 앞으로 1년 동안 교도소 복도에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안성교 작가의 경계를 비롯해 총 12점이며 작품 가격으로는 9,700만 원 상당입니다. 교도소 측은 이번 미술품 전시를 계기로 단순 이동 경로에 불과했던 복도가 수용자의 인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부산은행의 금융상품 만들기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1인 크리에이터 역할 체험, 금융투자협회에서의 주식 채권 운용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 폭염경보가 계속되며 연일 열대야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낮에 부산은 31도, 양산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북부 지방에 가끔 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 안개는 걷히겠지만 따가운 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체 공휴일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